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 만나는 게 참 좋았지만은 명절 음식 만들고 네. 또 장시간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이 몰려오는 분들 많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명절 증후군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잘 보내셨습니다. 네, 네. 명절 끝나고 실제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명절 후에 첫 번째 진료를 하는 날인데 네. 오늘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네. 해마다 좀 그랬었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장기간의 귀향 시간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피로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로까지 같이 더해져서 어떤 신체와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증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운전 많이 하신 분들 장거리 운전 후유증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석 기간 자체는 길었지만 요번엔 정말 차가 많이 막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허리 쪽의 통증과 그다음에 어깨 쪽의 통증을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자, 우리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지금 좌측의 정상적인 자세에서 오른쪽의 자세처럼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는, 특히나 우리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를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지만 등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 있는 자연스러운 C자의 커브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일자로 곧게 펴지게 되니까 허리 디스크로 내려가는 통증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때도 허리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의 염좌에서 디스크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과정 중에서 통증으로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또 어깨를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어깨 쪽의 통증을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기는 증상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예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들은 우리가 1시간 정도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무리가 된다고 싶을 때는 중간중간 잠깐 쉬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이번처럼 귀성길에 정체가 정말 심할 때는 어떻게 갑자기 세워놓고 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운전 중에 잠깐 정체하는 시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의 세 개는 허리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양손에 깍지 끼고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리고 복부에 힘을 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20초 정도. 그다음 두 번째는 위쪽으로 쭉 늘리면서 체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신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한 번,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 각각 10초씩 최대한 반대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옆구리 쪽에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세 군데는 우리가 어깨 쪽의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를 뒤쪽으로 넘기고 팔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교대로 좌측 우측 한 번씩 당겨주고 팔을 다시 앞으로 한 상태에서 한 번씩 10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어깨랑 허리를 쭉 늘려주면서 다시 또 20초 이렇게 중간중간 쉴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시원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실제로 명절 증후군으로 몸이 힘들다는 환자를 만나서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궁금증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들 추석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끝에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주로 아픈 부분들이 허리 쪽이나 아니면 무릎 쪽,
그리고 목이나 어깨 쪽으로 통증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고 운전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도 부쳐야 되고 음식도 장만을 해야 되고 평소 때랑은 잠자리도 틀려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허리 쪽에 통증이 먼저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목이나 아니면 어깨 쪽으로 통증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은 허리 쪽이랑 목 쪽이랑은 별개의 문제를 원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지내고 나서 통증이 좀 더 증가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 쪽은 우리가 오래 운전을 하고 나서 통증이 나빠지는 부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허리 쪽의 통증이 위쪽으로 이어졌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이 통증이 이쪽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원래 두 군데에서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가 허리 쪽의 통증 때문에 허리가 제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보상성 동작으로 등과 목과 어깨에서 내 활동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좋지 않았던 목과 어깨 쪽의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명절 증후군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을 통해서 내 허리의 정상적인 만곡과 그다음에 좌우 어깨 높이의 차이 그리고 목이 일자로 쭉 빠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또 바로 맞춰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전후 좌우의 밸런스를 바로 맞춰 놓으면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각각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위치와 그다음에 굳어있는 부분들을 약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굳어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게 되면 효과적으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환자의 궁금증 만나봤는데요. 사실 운전도 운전이지만은 또 명절에 음식 하시는 분들 입에서는 아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명절 음식 만든 이후에 또 병원을 찾기 전에 알아 눕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몸살을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네네. 특히나 우리가 여성분들 정말 이번에 사실은 요새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우리가 전부 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다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음식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여성분들이 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명절 음식을 하시고 나서 몸살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허리 쪽과 그다음 목과 어깨 쪽의 통증을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릎 쪽의 통증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대부분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조리하고 장만하는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양반다리를 하고 앉을 때 내 체중의 7배에서 한 9배 정도까지의 부하가 내 연골이나 아니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식탁에서 조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음식을 그리고 또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면 설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맞습니다. 설거지도 잘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설거지 정말 많죠. 네. 설거지를 하실 때 우리 설거지를 하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설거지를 우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허리 뒤쪽에 있는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꽉 긴장을 한 상태에서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짝다리라고 하죠. 한쪽으로 기대고 또 한쪽 골반으로 기대고 이런 과정들이 좌우가 동일하게 사용되면 좋겠지만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골반이 틀어진 쪽으로 한쪽으로 기대는 상황들이 오래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가 틀리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허리 쪽에 가볍게는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심할 때는 인대나 힘줄 쪽의 문제들 그리고 디스크까지 혹시나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심하면
당연히 또 병원을 가야 될 텐데 한방병원에서는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일단 진단을 먼저 내려야 되겠죠. 네. 그냥 간단한 뭐 근육의 염좌나 아니면 뭐 인대나 힘줄 쪽의 문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내 움직임을 바로 맞춰주는 추나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증상들의 뭐 염증성의 반응이 심하다면 약침요법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가 됐거나 아니면 뭐 부가적인 신경의 재생이라든지 근육의 기능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약 치료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화면에서 좀 보긴 했지만은 추나요법을 받으신 분들 증상 완화가 많이 돼서 네. 참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추나요법이라는 건 결국 내 몸이 한쪽으로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또 정위치로 복귀시킨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좌우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몸이 최적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뭐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 몸의 습관으로 굳어있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네. 뛸 때도 우리가 오른발로 더 세게 짚게 되거나 아니면 뭐 팔을 쓸 때도 오른손이 먼저 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먼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좌우의 편차가 나타나게 되겠죠. 문제는 평소 때는 이 편차가 이 정도만 사용을 했다면 명절 때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3배, 4배로 더 많은 일의 양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고장난 부위들은 저희가 다시 또 천천히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요. 반대로 반대편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가동성을 만들어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해하셨지만 치료 네. 후에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보통 구부리고 앉아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을 할 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허리 쪽에 기립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는 쭉 펴고 반대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허리 쪽에 뻣뻣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쪽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기 쉽거든요. 자, 이때 반대편의 무릎은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오른쪽 무릎을 잡아당기면서 엉덩이 쪽이랑 그 다음에 허리 쪽의 근육들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이 부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목이랑 어깨도 좀 많이 아프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깨 쪽에 어깨를 돌리는 체조를 또 한 가지 추천을 병원에서 드리곤 합니다. 네, 자, 네. 마찬가지로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본인의 어깨의 견봉이라고 합니다. 어깨 끝에 달라붙게 하고요. 자, 뒤쪽으로 최대한 팔꿈치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크게 10번 정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빠르게 돌리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깨가 쭉 늘어나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10번,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앞쪽으로 10번 돌려주는 거. 이 1번, 2번, 3번, 4번이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40번씩의 한 세트를 총 3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목과 어깨 쪽에 좋은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평소에 관절이 튼튼하다고 하면 이렇게 명절에 좀 무리한다고 해서 크게 탈이 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평소에 관절 건강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관절을 싸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근육이죠. 네. 근육이 사실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근육의 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근육이 빨리 지쳐버린다면 그때 부하가 관절로 걸리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디스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소 때 조금씩 운동을 해주시는 거,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장 나기 전에 관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디스크가 눌리는 상황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내 몸에서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저릿하다, 뻐근하다 이런 식의 신호가 올 때 이 부분들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쉬어주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의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효성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에 선물로 들어온 과일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보관법에 따라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사과의 경우에는 냉장실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뭐 양파나 마늘 같은 냄새가 나는 채소와는 피하는 게 그래서 피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포도는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네. 너무 습기가 많으면 부패하기 쉽고 습기가 적으면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 조절용 종이 수건을 함께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